안 한 사람들은 뭐지? 좀만 있다가. 안 돼요. 버리고 가면 되나? 자, 아무튼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개념 한번 싹 정리하고 좀 가볼게요. 자, 너무 어렵게는 아니고 심플하게만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일단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여기는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원래 부정적분 따로, 정적분 따로,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평수에서는 부정적분이 실제 기출문제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정적분 두 개를 합쳐놨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별도의 단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적분의 활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두 개의 용어 정의를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부정적분, 두 번째는 정적분. 자, 둘이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부정적분은 저희가 뭐냐면, 영어야, 부정적분은 저희가 뭐냐면, 얘는 미분의 반대 연산이에요. 자, 미분의 반대 연산. 그 다음에 정적분은 저희가 뭐냐면 얘는 연속합. 나는 그냥 요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연속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연속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이산적인 애들이 있어요.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예를 들어서 정수라고 친다면 얘는 1, 2, 3 3개밖에 없죠.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셀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가능한 이자의 세산자에서 이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확통선택자들은 어차피 이걸 써야 돼요. 자, 그래서 확통선택자들한테는 이산적인 걸 변수로 사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전해줘야 되겠지? 자, 아무튼 배터리 충전을 해줄게. 내가 잠깐만. 근데 배터리가 없는데? 자, 충전기가 없는데? 그럼 잠깐 스킵? 잠깐만. 자, 아무튼 이산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자,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셀 수가 없어요. 자, 셀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연속적. 자, 그래서 확통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변수에 관련된 걸로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이산적인 거에 대표적인 게 수열. 연속적인 거에 대표적인 게 함수. 그래서 수열은 함수 안에 포함되죠. 수열은 함수 안에 포함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는 함수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산적인 것들의 합은 어떻게 해요? 이산적인 것들의 합은 시그마를 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나는 뭐라고 부르냐? 이산합이라고 불러요. 수열의 합을 이산합이라고 부릅니다. 1항부터 10항까지면 그냥 10개 더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연속적인 것들의 합은 인테그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나는 연속합이라고 불러요. 자, 둘 다 서메이션이라는 S자를 갖다가 쓴 거예요. 자, 얘는 S자의 그리스어 대문자로 쓴 거고, 얘는 그냥 S자예요. 이거 S자 그냥 길게 쓴 거예요. 길게 쓴 거. 합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합. 자, 그러면은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정적분은 연속합. 둘은 원래 어때요? 완전 출발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치만 정적분을 정의하다가 보니까 얘가 부정적분과 결국엔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가 되면서 둘이 같은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해되는 것까지만 해요. 이해되는 것까지만. 자, 뭐냐면은 일단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y는 ft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x를 나중에 쓸 거라서 얘를 t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a에서부터 x까지 더하는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a부터 x까지. 잠깐만. 그럼 정적분은 어떻게 더하는 거야? 자,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함수로 만들었다라고 칠게요.
자, 왜 연속합인지 잠깐만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넓이 구할 때 직선이 아니면 구하기 힘드니까. 자, 곡선을 하나만 집어넣어봤어요. 자, 이 넓이를 맨 처음에 이렇게 구해봐요. 그러면은 실제 넓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2등분해서 뒤쪽을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 두 개 넓이 합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오차가 줄었어요. 자, 그러면 그걸 4등분을 만들어서 또 뒤에 걸 높이로 갔더니 이만큼 오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붙어서 8등분을 해서 또 뒤에 걸 높이로 갔더니 오차가 점점 짧아져요. 작아져요. 괜찮죠?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무한등분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게 쪼개서 거의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을 싹 다 더하는 거. 그게 정적분의 정의이기는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A부터 X까지 선분 같은 직사각형들을 싹 다 더한다. T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FT에다가 미소한 가로, 엄청나게 조그마한 가로 DT. 그렇죠? 여기서는 가로가 눈에 띄지만 우리가 한없이 잘게 쪼개놓는다 라고 한다면 거의 점과 점 수준의 차이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FT에 DT를 곱했어요. 그래서 얘는 세로 가로, 그죠? 세로 가로 곱한 거를 A부터 X까지 싹 다 더해줘요. 그래서 A부터 X까지 싹 다 더해줍니다. 자, 그거를 나는 편의상 서피스 약자 SX라고 한번 써볼게요. SX.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저기 오른쪽 어딘가쯤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x 플러스 델타 x.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추가된 넓이를 우리는 델타 s라고 쳐볼게요. 괜찮죠? 델타 s. 자, 그러면은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지점, 그 사이값 중에 최소가 되는 지점을 y는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몰 m. 자,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지점을 y는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델타 s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느냐? 델타 x가 가로 길이죠. 거기다 높이 m 곱하기 델타 x 보다는 커 같을 거야. 그쵸? 얘보다는 무조건 커 같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델타 s는 지금 이 넓이야, 이 넓이. 자, 그러니까 요 넓이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 최대 넓이 이 넓이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래서 라지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해해요. 알 필요는 크게 없어요. 자, 현재 정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델타 x가 일단 양수인 상태라고 쳐볼게요. 양변을 3변을 다 델타 x로 나눠봅시다. 그럼 얘는 m값이 나오겠고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s가 될 거예요. 자, 얘는 라지 m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델타 x분의 이따만큼이 x 플러스 델타 x죠? 그렇죠? 그래서 sx 플러스 델타 x에서 sx를 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극한을 한번 취해볼게요. 델타 x가 한없이 빵으로 가게. 그죠? 델타 x가 한없이 빵으로 가게 들어간다면 지금 얘는 뭐가 돼요? S'이 되겠죠? S'. 자, 그래서 얘는 S'이 될 텐데 자, 왼쪽에 나오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한없이 좁아진다면 간격이 한없이 좁아지니까 요 안에서 놀아요. 요 안에서 놀아요. 그럼 요 주변 근처에서 최소값은 얼마로 수렴해요? fx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얘는 최소값이 fx로 수렴할 겁니다. 자, 얘도 최대값도 어차피 그 구간 아니잖아요. 요 구간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최대값도 fx로 수렴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fx보다는 커놨지만 fx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도함수가 fx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도함수가 fx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부정적분을 한번 끌어보자. 그럼 얘는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친다면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 얘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 A를 집어넣어 본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X가 A인 상태잖아요. A에서 출발해서 A로 끝나죠. 당연히 정적분 값은 빵이에요. 더하는 게 없으니까. 시작과 동시에 끝나니까. 그래서 얘는 빵이에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X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SA는 large FA 플러스 C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빵이 된다 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쪽에서 빵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는 large fx C 값이 마이너스 FA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조금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요거를 마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저 정리하면은 얘는 쟤잖아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 둘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걸로 써도 되더라. 그래서 large fx 빼기 large fa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쵸? 자, 그래서 부정적분은 그냥 인테그랄 기호를 쓸 뿐이지 이렇게 나타내는 걸 얘기하고요. 얘는 A부터 B까지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둘은 원래는 다르지만 사실상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둘 다 인테그랄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얘랑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소리 하는 거니까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 얘는 구간이 정해진 적분. 그래서 부정적분은 함수가 나오지만 정적분은 함수 값이 나오죠. 얘는 그냥 수로 나오게 된다 라는 것까지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A부터 B까지 fx dx.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얘는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아래끝 뺀 거를 집어넣어서 빼주면 된다. 요거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성질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미분에서 사용하는 성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정적분은 여기 등호만 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시작과 끝이 똑같으면은 일단 방으로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얘는 만약에 상수만 가지고 적분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적분했을 때 kx가 나오죠. a, b로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개수는 상수로 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fx dx는 개수를 앞으로 빼고 들어가도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자, 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네 번째 거는 하나의 함수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구간 가지고 장난치는 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A부터 C까지 적분했다 라고 한다면 C부터 B까지 적분한 걸 더했을 때 둘은 똑같은 상태로 가게 되겠네요. 그쵸? A부터 C까지 합에 C부터 B까지 합.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려고 한다. 그럼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이때 얘네 둘은 A, B, C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야 되냐? 아니, 안 정해져 있어도 돼요. C가 제일 커도 돼요. 제일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안 했다. 요거 안 했다. 요거 안 했다. 요거 안 했네. 윗끝 아래끝의 위치를 바꾼다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윗끝 아래끝 위치 바꾸면은. 그렇죠? 왜? 미적분의 기본 정리 가지고 똑같이 증명하면 똑같이 나와요.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라지 f a 빼기 라지 f b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똑같은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윗끝 아래끝 뒤집어 놓으면은 부호만 반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번도 봤고요. 마지막 이제 5번이 뭐냐면 우리가 두 함수를 가지고 적분했다.
미분할 때도 우리 항마다 미분할 수 있잖아요. 뭐 적분도 당연히 항마다 따로 적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a부터 b까지 gx dx.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뺄셈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찢어져 있는 걸 합칠 수 있어야 됩니다. 찢어져 있는 거를.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 자, a부터 b까지 fx dx랑 a부터 b까지 ft dt는 어때요? 똑같아요. 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2까지 x를 적분하나 1부터 2까지 t를 적분하나 이 둘은 똑같으니까 값이 나오죠. 2분의 x제곱에 1, 2 들어가니까 얘는 4 빼기 1, 2분의 3이에요. 얘도 2분의 t제곱에 1, 2 들어가니까 2분의 3으로 나오는구나. 당연히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변수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정적분은 어때요? 부정적분은 달라요. 부정적분은 다릅니다. 부정적분은 달라요. 왜? 일단 변수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fx가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gx가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f'x는 2x죠. 자, g'x도 2x예요. 둘은 같아요. 부정적분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라도 부정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기울기 한다고 우리가 함수가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울기 한다고 함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라고 치더라도 얘를 부정적분을 씌우잖아요. 같은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들어가요? 뭐 이런 것들 적분할 때 2x 같은 거 적분할 때 부정적분할 때 x제곱 이지만 상수는 꼭 컨스턴트 남겨줘야 됩니다. 이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적분상수. 자, 이 적분상수를 안 쓰면은 감점이 아니에요. 그냥 오답입니다. 오답. 적분상수 안 쓰면 그냥 오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부정적분 문제. 일단 뭐 너무 간단한 문제는 조금 넘어가 보고요. 레벨 2 중에 하나 정도만 잠깐 한번 좀 풀어볼게요. 아닌가? 하나만 풀까? 하나만? 3번! 미안해. 쉬운 거 안 한다 그랬는데 3번. 혹시 모르니까 3번. 자, 작년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 거는 아직 안 남겨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봐서 아직 정리를 못했어. 자, 괜찮은 친구들은 다른 것들 계속 잠깐 좀 풀어봐봐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부탁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부정적분을 씌워주면은 fx는 3x제곱 플러스 2x제곱. 상수는 모르죠? 자, 1 집어넣으면 6 나와야 되니까
아, 여기가 1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F2 값은 33이 될 겁니다. 자, 레벨 2 쪽은 조금 중간 부분에 대한 거는 넘어갈까 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혹시 모르니까 쉬운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1, 8번 하나만 해볼게요. 1, 8번. 레벨 2지만 하나만. 자, 미분을 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합니다. 상수는 알 수가 없어요. 부정적분으로 끝나면 항상 상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아, 그 곡선 길이가 아니고 구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X 차이. 구간 길이. 이거를 미분을 확보로 접근하는 거예요. 얘네를 미분을 하고 다시 접근을 한 거는 근데 어차피 뭐 모르는 상수니까 그냥 C라고 써도 되지 뭐. 3쇼도 써도 상관없어요. 편할 때로 해도 돼. 상수점을 쓸 때 좀 쓰였어요. 어차피 모르는 상수니까. 3C로 써도 다 맞아요. 자, 그래서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접근했죠. 그럼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식 그대로 나오겠죠. 얘는 미분하고 접근했으니까 원래 상태 그대로 나오는데 상수만 모른다. 그렇죠. 상수만 몰라요. 반대로 접근하고 미분하면 걔는 상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6x를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다면 얘는 안 했고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왜? 해보면 되지. 해보면 되죠. 자, 얘는 3분의 1 x세제곱 빼기 3x제곱. 상수 몰라요. 근데 미분했으니까. 그렇죠? 이거 미분했으니까 상수가 사라지죠. 오케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먼저 했으니까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미분 먼저 돼서 2x-6.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은 x제곱 빼기 6x 상수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니까 그냥 상수를 뒤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최소값이 8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대칭축이 3이잖아요. 그럼 9 빼기 18 마이너스 9 더하기 c가 8. 따라서 적분상수가 17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1, 7이니까 F1 집어넣으면은 얼마지? 11에다가 1 더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2는 넘어가고 레벨 3 쪽으로 가볼게요. 레벨 3. 자, 25번으로 가봅시다. 25번. 비용.
자, 부정적분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gx를 미분해주면 속함수만, 피적분함수만 그대로 등장을 하죠. 그래 놓고 g'x를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한 줄만 가볼게요. 이대로 하긴 좀 힘드니까 g'x가 x제곱 플러스 fx네요. 그쵸? 자, fx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그러면 잠깐만. 이 상태인데 생각해보니까 fx가 2차예요. 우면 4차예요. 얘도 2차네요. 그러면 도함수는 1차여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2분만 있다가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해될까? 오케이. 헷갈리는 거 있을까? 배선지를 얘만 줄까? 아니면은 딴 것도 줄까? 이게 해설지가 이 문제보다 더 두꺼워. 그러면은 파일로 줄까? 아니면은 진짜? 알았어. 오케이. 너무 쉽지? 그치. 근데 조건 상수? 오케이. 그치. 아닐 것까지 미분해서. 알았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를 더 해볼게요. 얘가 1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쵸? fx는. 뭐 그냥 막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막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2차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요 상태에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gx를 곱한 게 지금 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gx는 뭔지 모르겠죠. 자, 부정적분 한번 해볼게요. 자, gx를 부정적분하면은 2분의 1 ax 제곱 bx. 상수 모른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걸 전개한 게 지금 얘랑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해줘야 A, B, C가 다 나오게 됩니다. 계수 비교를 해줘야.
이거를 옆에서 이런 해서 비교해서 관계식을 찾아서 올리고 해서 AP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나와야 된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걸 굳이 다 계산할 필요 있어요? 자, 어차피 4차는 얘랑 얘 곱하면 나와요.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나와야 돼요. 그쵸? 요게 지금 2로 나와야 되죠? 요게. 그래야 마이너스 2x 4제곱 나오니까. 그래서 A는 지금 4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A는 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4니까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얘는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3차 계수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벌써 8x 세제곱 나왔어요. 뭐 b 값은 그냥 빵이겠죠. 그렇죠? b는 빵. 아, 빵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b값이 빵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얘는 2x제곱 플러스 c예요. c가 빵이 안 나오면 1차가 나와야 돼요. c도 빵이에요. 그쵸? 자, 별로 안 걸려요. 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gx는 그럼 뭐다? gx는 2x제곱 끝! 2예요. 오케이. 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일반형 가지고 계수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와, 그럼 이거보다 좀 더 짧게 정리할 수는 없냐? 뭐 억지로 정리하려면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정리했을 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아요. 자, 일단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자, fx, gx가 둘 다 2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다 함수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껐을 때 x 빼기 4. 그렇죠? 뭐야? 그럼 2차 함수 될 수 있는 거는 얘 3차잖아요. 1차죠. x 3개에다가 x 마이너스 하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과 x 제곱 마이너스 4x.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fx랑 gx는 얘가 x제곱을 갖고 있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고 만약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면 얘가 x제곱으로 나온다고요. 계수 마이너스 2는 어디다 붙일지는 그때 또 가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왜 그러면 일반형으로 자꾸 계수 비교를 들어가냐? 계수 비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수 비교로 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도 좀 한번 가볼게요. 뒤에 걸로. 그 계수 비교로 하는 거 이거 앞에 다 계수 비교인데 23, 24, 25 다 계수 비교예요. 23, 24, 25 전부 일반형 집어넣어서 계수 비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적분을 이용한 함수의 결정. 요거는 무난한 문제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너무 예스러운 문제는 좀 빼고요. 3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2번.
자, 요대로 개수 비교를 해도 되지만 미분해서 개수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아, 잘했어요. 자, 일반형 잡고 몇 찬지 생각해서 일반형 잡고 개수 비교해야 돼요. 개수 비교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하고 그냥 나오는구나. 맨 처음 이 식에다가 할 거면은 개수 비교 해야 되겠지. 미분하면은 지워져서 개수 비교가 안 들어가도 되네요. 어디가 막혀? 자,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스몰 fx.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fx 똑같으니까 지워버리면 x 플러스 2 f 프라임 x가 3x제곱 빼기 10이네요. 오잉? 이 다음 함수네.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 x 빼기 2 x 플러스 2 그쵸? 그러면 f 프라임 x는 요 x 플러스 2를 무시한 나머지 식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다항 함수니까 원래는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배제해야 됩니다. 근데 다항 함수니까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fx는 2분의 3 x제곱 빼기 6이잖아요. 6x. 상수는 몰라요. 그쵸? 상수는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뭘 봐줘야 되지? 라지 F0가 30이라고 그랬잖아요. 라지 F0를 가지고 스몰 F0를 구해주면 되겠네. 0을 집어넣읍시다. 2F0. 딱 2배 차이 나는구나. 얘가 지금 30이잖아요. 얘는 그냥 15가 되겠네. 그쵸? 0 집어넣으면 15가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나머지 2 집어넣으면 F2는 6 빼기 12 플러스 15. 9가 답이에요. 오케이. 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좀 뻔한 문제기는 한데, 고민스럽군. 고민스럽다. 레벨 2 하나를 더 하고 갈까? 그냥 넘어갈까? 고민스러운 시간에 그냥 후딱 하나 풀고 넘어가지 뭐. 33번 하나만, 33번 너무 가깝다. 미안해, 36번 할게. 36번.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올해 5월 거예요, 올해 5월 거.
자, 3차 함수가 그 값을 안 가지려면 도함수가 실근이 한 개거나 빵 개여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될 수 있는 K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저기 판별식이 양수면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극대극소가 다 나옵니다. 그쵸? 판별식이 빵이거나 판별식이 음수여야 돼요. 오케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아, 0보다 작거나 같다. 와,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죠. 딱 하나만. 그쵸? 음수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0 되는 경우인 2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f'x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c는 얘 때문에 2라고 나오죠. 그래서 f3 구해주면은 27을 3으로 나눴으니까 9 빼기 9 더하기 3 더하기 2. 그래서 답이 5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레벨 4 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게 레벨 4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는 레벨 4는 다 쉬워요. 여기는 레벨 4는 자,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 38번 한번 볼게요. 38번. 얘는 솔직히 레벨 4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레벨 3급이에요. 38번. 힌트 좀 줄까? 괜찮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가 7이네.
충전해줄게. 내가. 배터리가 80%인데. 80%인데? 아니, 과충전하지 마, 과충전. 자, 요거는 힌트를 잠깐만 좀 가볼게요. 뭐 힌트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자, 요거를 딱 보고 눈치채줘야 돼요. 요게 XFX의 미분이구나. 앞으로 되게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얘가 XFX를 미분한 식이다 라는 걸 바로 눈치채줘야 돼요. 얘가 이거 미분한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것만 보면 쉬워져요. 요것만. 자, 된 친구들은 딴 거 잠깐 풀고 있어 볼게요. 좋아요, 이거. 헷갈리는 거 있을까? 아니지. GX가 그럼 XFX지. 그러니까 XFX가 얘잖아요. 얘가 지금 GX인 거예요. 응. 그치. 응. 근데 적분상수 모르니까 C.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바로 XFX의 미분이다라는 걸 눈치챈다면 요걸로 GX는 XFX 플러스 C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걸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자, 그러면은 fx식이 x랑 x-알파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최고체 수는 지금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지금 x제곱에 x-알파 제곱 플러스 c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y는 c를 기준으로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하네요. 그럼 극소값이 얼마인지 이용해주면 될 거예요. 그치.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에다가 적분상수 붙이고 여기다 적분상수 붙였을 때 한쪽으로 넘기면 그냥 어차피 모르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합 상수, 모르는 상수 C라고 그냥 잡아주면 돼. 오케이. 보통 얘는 좀 그렇긴 하네. 어차피 증가인지 감소인지 두 함수가 될 거잖아요. 근데 H'X는 0부터 알파 구간 안 하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F'Al파가 제일 작은데 걔가 Y보다 크잖아요. 근데 얘는 다 양수예요. 얘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이거다 1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H'X는 구간 안에서 맨날 양수지. 증가하는 상태죠. 그래서 DNA 틀렸지. 디귿이야?
그러면은 hx는 서로 다른 두 식인을 갖는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hx는 예를 들어서 x축이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가 있는 상태지? 그러면은 얘 다 양수죠. 그러면은 0인 부분은 얘보다 조금 밑에 있는 쪽에서 0이 나오겠지. 2x 더한 상태가. 그러니까 만남 교점 기준으로 그 전에는 h'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죠. 그치. 걔가 만약에 x축이 됐다. 그러면 h'x잖아요. 그럼 h'x는 얘를 기준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죠. 여기서 막 극소 나오지. 그럼 그 값이 최소냐 아니냐 이걸 봐줘야 되는데 그러네. 그러면은 0일 때가 빵이니까 여기에서 격수 한번 찍고 올라오다가 빵 되는 거죠. 그치. 그 어딘가에서 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식. 오케이. 뒤에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마무리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현재 극소가 빵이라 그랬어요. 극소가 빵이니까 C값이 지금 빵인 상태죠. 그럼 C가 빵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GX가 얘예요. 와, 얘가 지금 0, 빵이고 얘가 지금 알파, 빵이구나. 그러면 극대 지점이면 완벽한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알파 집어넣었을 때가 극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G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집으면은 2분의 알파의 총 4제곱 16분의 알파 4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것이 얼마? 81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4제곱은 81 곱하기 16 3 4제곱 2 4제곱 6 4제곱이에요. 아,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양수로는 6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제곱 4제곱이니까 6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G 3분의 알파 라고 한다면 이 알파가 지금 6이니까 G2가 되겠죠? 알파 6이니까. 자, 여기 2제곱에다가 얼마지? 206이니까 마사죠? 마사 제곱. 64. 그쵸? 얘는 16에다가 4배 했으니까. 그래서 64.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생각해주면 돼요. 이 그래프가 지금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인수정리 용도로밖에 안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적분상수 안 쓰면 이거 감점 당해요. 이거. 그렇죠? G'X가 XFX 미분인 거지 GX를 갖다가 XFX라고만 쓰면 안 돼요. 이거 적분상수 C 들어가야 됩니다. 극소가 빵이라는 거 이용해줘야 돼요. 순간 놓쳤어도 지금 오류가 안 나오는 상태지. 만약에 이게 극소값이 10이었다 이래버리면은 오류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만 좀 써볼게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라지 fx 플러스 x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fx 빼기 xfx가 있다면 얘네 둘이 풀이 방법이 달라요. 얘네 둘이. 자, 얘는 적분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얘는 미분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되게 전형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웬만하면 미분으로 처리하는데 얘만 적분으로 가요. 얘만 적분으로 갑니다. 왜? 얘가 요거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적분으로 들어가요. 그게 지금 이 문제고요. 괜찮죠? 자, 이거는 나중에 미조건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미조건 선택자들은. 자, 그리고 얘는 미분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양변에 미분해주면은 스몰 fx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 그쵸?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요 두 개는 좀 차이를 잘 봐줘야 됩니다. 보통 미분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얘만 적분이라는 거. 오케이. 요것 때문에 얘가 레벨 4였어요. 자, 뒤로 조금 넘어가서 정적분의 정의 쪽에 있는 문제도 잠깐 좀 풀어볼게요. 정적분의 정의.
자, 자, 구간 설정에서 들어가는 건데, 얘는, 4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삐용. 자, 재작년 수능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fx가 나오죠? 아, 넓이 아니야.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정적분은 넓이랑 달라요. 그러면은 음수값 나오지. 정적분은 연속합이라서 얘는 함수값이 다 음수잖아요. 음수합 나와요. 그래서 넓이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정적분은 반대로 나오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마저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fx에다가 x-1을 곱했어요. 얘는 지금 3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 그쵸? 그래서 fx, 약분은 아니에요. 항등식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3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3x.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를 갖다가 정적분을 마이부터 2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4분의 3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자, 여기에다가 2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걸 빼죠. 자, 그러면은 얘는 4제곱인데 4제곱. 자, 그러면 얘는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3 곱하기 2 4제곱 2 세제곱 2분의 3 곱하기 2제곱. 여기에서 빼줘요.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를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자, 어때요? 와, 얘는 계산 안 해도 되겠네. 그쵸? 와, 얘도 계산 안 해도 되겠네? 아, 얘만 하면 되겠네. 왜? 홀수차는 적분하면 짝수차가 되죠? 짝수차면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2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짝수차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지우고 들어갈 수 있다. 아, 애초부터 좌우가 대칭인 구간에서는 홀수차들은 애초에 적분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짝수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8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얘는 8에서 마이너스 8을 뺐으니까 16이네. 그쵸? 그래서 2배가 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얘는 2배의 0부터 2까지 3x제곱만 적분해도 상관은 없겠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칭성 이용하는 적분, 우함수, 기함수 적분이죠. 자, 뒤에서 할 거기는 한데 그냥 겸사겸사 나온 상태에서 미리 한번 얘기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x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x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연속합이잖아요. 얘는 함수값이 음수죠. 음수합이에요. 음수합. 아, 그럼 0부터 2까지는 양수합. 그러니까 둘은 넓이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그냥 빵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배제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뒤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뒤로. 자, 53번 한번 해볼게요. 53번. 이 정적분의 어떤 그래프적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53번. 자, 손으로 써서 풀 거는 없고요. 보고 아, 이거겠구나 라는 걸 좀 느껴야 돼요. 저희 이거 fx식 구하면 안 돼요. 아,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구해도 됩니다. 안 구하고도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의미를 봐야 돼요. 자, 부정적분에서 윗끝 집어넣은 거에 아래끝 집어넣은 거를 빼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 진짜? 어떡해. 아, 지 어떡해. 화이팅. 오케이. 아, 요거에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헷갈리는 건 딱히 없어요. 자, 요거를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차 함수식을 구해도 되지만 얘는 부정적분이 fx죠. fx에서 0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거를 빼주면 돼요. f2에서 f0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f2가 나와 있어요. 빵이잖아요. 얘는 빵. f0은 2. 그래서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는 부재함수식을 뽑진 않아도 돼요. 지금 이 문제 취지는 뭐예요? 정적분을 제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약간 좀 요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 레벨 3 문제 중에서 56번은 나중에 한번 직접 풀어보고요. 55번으로 갈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것만 하고 55번.
오? 잠깐만.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래. 아니구나. 내가 착각해서. 뒤에서 봐가지고 이게 반대로. 미안. 맞네. 자, 연속합의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앞에다가 그려놨어요. 어차피 fx 그래프만 있으면 됩니다. 라제이는 알파부터 0까지, 그쵸? 와, 지금 구간에서 계속 음수예요. 구간에서 계속 음수. 한마디로 라제이는 저 넓이만큼 음수값을 가질 겁니다. 자, 라지 b도 0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이죠. 음수로 나옵니다. 저기 굳이 그 함수, 라지 f 함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지 f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 합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은 지금 양수 쪽에 있을 거예요. 그죠? 대칭축이 양수 쪽에. 자, 일단 A는 뭐예요? 알파부터 0까지 fx dx. 알파부터 0까지 이구나. 이 넓이만큼 음수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넓이만큼 음수값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이 넓이가 뭐예요? 이 넓이가 마이너스 a예요. 넓이가. 그죠? 넓이가 마이너스 a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를 S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S1이라고요. 마이너스 S1. 그렇죠. 음수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0부터 베타까지 더해주죠. 자, 요거 그대로 다 더해줍니다. 자, 이따만 하죠. 이따만 해요. 이따만 합니다. 자, 이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얘는 음수합 마이너스 S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C값은 둘 다 더한 상태잖아요. 얘가 제일 작겠죠. 그렇죠? 얘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거는 뭐예요? S2? 음수잖아요. 얘가 제일 크죠. 그렇죠? S1이 제일 크고요. A가 제일 크고요. 그래, 이렇게 보면 되겠다. S1보다 S2가 더 크고 S1 플러스 S2가 더 크네. 그렇죠? 뭐 마이너스 씌우면 그렇죠? 요게 지금 A, 요게 B, 요게 C.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B, C 순서로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뒤로 가봅시다. 6시가 되면 안 되죠.
이거 안 들을 거잖아. 한 5강 듣고 말겠지. 슈럴 마이 아이디